리설주의 아들 김일봉은 그 존재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정보가 워낙 철저히 감춰져 있는 탓에 김일봉에 대한 정보도 베일에 쌓여 있었죠. 하지만 2020년 북한 당국이 김용주와 김일봉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면서 일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김용주는 현송월이 낳은 아들이고 김일봉은 리설주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정은의 자녀들에 대한 정보가 드물게 공개되는 가운데 특히 아들 김일봉에 대한 궁금증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어린 여자아이를 공개적으로 내세우고 있었죠. 많은 이들이 왜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공개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오늘 그 의문을 풀어줄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김일봉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전담 간호사의 증언을 통해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 간호사는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다가 잠에서 깰 정도로 험한 일을 겪었지만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현주입니다. 저는 27살이며 얼마 전까지 봉화진료소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떨리지만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겪은 일과 북한의 실상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탈북의 계기가 시작된 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늘 해오던 대로 병원에 출근했는데 갑자기 특별진료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온갖 상상을 하며 걸어갔습니다. 특별진료실 문 앞에 서자 알 수 없는 긴장감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 안에는 박 과장님과 한 명의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마르고 초점 없는 눈으로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 과장님이 저를 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최 간호사, 이리 와보세요. 오늘부터 이 아이를 돌보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그 소년이 저를 보더니 놀란 눈빛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다가가서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나는 최 간호사야. 잘 부탁해. 하지만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나기만 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는데 그 울음소리는 매우 날카롭고 듣기 힘들었습니다. 박 과장님이 급히 다가와 아이를 달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최 간호사. 이 아이가 좀 특별해서. 박 과장님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특별하다고? 이렇게 겁에 질린 아이를 왜 특별하다고 하지? 그때 박 과장님이 조용히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장군님이야. 절대 비밀이야, 알겠나?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최고 존엄 김정은의 아들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과장님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김일봉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왕자님처럼 모셔야 해요. 박 과장님이 소개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TV에서 본 김정은의 모습과 이 아이는 너무 달랐습니다. 김일봉은 제가 본 어떤 아이와도 달랐습니다. 너무 말랐고 창백했고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김일봉은 좀 특별한 왕자님이에요. 지적 장애가 있지만 장애라는 표현은 절대 써서는 안 돼요. 특별한 왕자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박 과장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특별한 케이스라는 것이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김일봉을 돌보기 시작한 첫날부터 그의 행동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김일봉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고 밥을 먹을 때마다 음식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의 성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김일봉에게 다가가면 그는 갑자기 제 손을 잡아 끌며 자신의 몸을 더듬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서 손을 빼려고 했지만 박 과장님의 지시를 떠올리며 참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김일봉이 제게 다가와서는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김일봉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점점 더 강하게 움켜쥐었고 저는 그 순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가 손을 뗄 때까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날 김일봉은 갑자기 제 뒤로 다가와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제 몸에 밀착시키며 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는 제 귀에 대고 소리를 내며 자신의 손을 계속해서 제 몸에 댔습니다. 김일봉의 이러한 성적인 행동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제 옷을 벗기려고 했고 때로는 제 속옷에 손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최대한 저항하려고 했지만 박 과장님의 경고가 떠올라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씻을 때마다 몸에 묻은 김일봉의 침과 땀 그리고 더 끔찍한 것들을 씻어내며 울었습니다. 그의 침, 땀 때로는 더 끔찍한 것들이 제 옷과 피부에 묻어 있었죠. 벅벅 문질러 씻어도 그 느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피부가 벌겋게 될 때까지 문질러댔지만 그래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죠. 방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면서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내가 언제쯤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일이면 또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아무리 아버지가 장군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이 모든 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박 과장님의 경고가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절대 비밀이야, 알겠나? 그 말은 곧 제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었죠. 매일 밤 저는 이불 속에서 훌쩍거렸습니다. 아무도 제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게 이불을 틀어막았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울고 또 울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날이 갈수록 김일봉을 돌보는 일은 더 힘들어졌어요. 매일 아침 병원에 갈 때마다 제 발걸음은 무거워졌고 10대 소년이 이렇게 무서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박 과장님은 날이 갈수록 더 냉담해 있어요. 그의 눈빛에서 야망이 번뜩이는 걸 볼 수 있었죠. 최 간호사, 이건 우리의 영광스러운 임무야. 아버지 장군님께서 우리를 신임하는 거라고. 그의 말에는 항상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공포를 느낄 뿐이었죠. 과장님의 출세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김일봉 부적절한 행동을 묵인하는 것은 물론 때로는 조장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죠. 아이의 행복이 최우선이, 그게 우리의 임무지. 그의 말 뒤에 숨겨진 계산을 느낄 수 있었어요. 김일봉은 정상적인 발달을 하지 못한 아이인데 이상하게도 성적 욕망은 넘쳐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식욕도 수면 욕도 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욕망만큼은 분명 사춘기 소년의 것이었어요. 수시로 가슴을 만지려 하고 엉덩이를 붙잡으려 했죠. 때로는 제 치마 속을 들여다보려고 했어요. 누나가 좋아. 김일봉이 제게 달려들며 껴안고 말할 때마다 저는 그저 굳어 버렸어요. 그의 손길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죠. 박 과장님의 눈빛이 항상 저를 감시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 김일봉이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의 손이 제 몸을 더듬고 그의 입술이 제 얼굴에 닿으려 할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어 식은 땀을 흘리며 한동안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곤 했어요. 점점 제 모습이 변해가는 걸 느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날이 갈수록 초췌해갔고 눈에는 생기가 사라졌죠. 웃음도 이어갔어요. 예전에는 밝고 명랑했던 제가 이제는 그저 우울하고 무표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가족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나 봐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현주야,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그저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게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어요. 때로는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도망가고 싶었죠. 하지만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북을 벗어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저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저 견뎌야만 했어요. 유일한 위안은 저를 감시하는 보이부 요원이었던 철순 동무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서운 존재였지만 점점 그에게 마음이 끌렸어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마음이었던 철순 동무도 제게 따뜻한 미소와 조심스러운 배려로 화답했습니다. 힘든 병원 생활 중에 그의 따뜻한 미소가 제게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순 동무에게조차 이 비밀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는 기도했어요. 이 모든 게 꿈이기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게 다 사라지기를. 하지만 매일 아침 저는 같은 현실로 돌아갔죠. 김일봉의 손길, 박 과장님의 야망 가득한 눈빛, 그리고 제 가슴 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절망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걸까요? 이게 정말 충성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모른 채로요. 봄이 오면서 김일봉의 행동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제대로 된 교육이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행동을 받아주기만 했으니 더 이상해지는 게 당연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엔 가끔 순수한 느낌이 드는 행동도 있었는데 그런 행동은 거의 다 사라지고 이상한 욕망으로 가득 찬 눈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나, 오늘은 예쁜 옷 입었네. 어느 날 김일봉이 제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애가 그새 성장했나 봅니다. 그의 목소리가 변했더군요. 깊어진 음성에 놀라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눈빛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간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흘렀죠. 그리고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누나, 냄새가 좋아. 라며 계속 안겨 있으려고 했습니다. 이젠 떨어질 줄을 모르더군요. 매번 그럴 때마다 저는 얼어붙은 채 그를 밀어내기만 했어요. 박 과장님께 이 상황을 알렸지만 그의 반응은 냉담했고 우리 왕자님은 특별한 경우야. 우리가 이해하고 참아야 해. 아니, 오히려 영광이지 않나 잘 모시라고. 그의 말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박 과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김일봉과 단둘이 병실에 있게 되었는데요. 과장님이 지시하신 사항이 있어 혈압을 상태를 체크하려 하자 갑자기 그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누나, 나랑 결혼해줘. 김일봉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번쩍였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만하세요, 놓으세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그가 저를 침대로 밀쳤어요. 제 위로 올라타더니 양손으로 제 손목을 잡아 고정시켰고 이 마른 애한테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오는 걸까? 그의 힘이 너무 강해서 저는 꼼짝할 수 없었어요. 꽉 잡힌 손목에서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나, 나 누나가 좋아, 너무 좋아. 김일봉이 제 목에 얼굴을 파묻으며 말했어요. 그의 거친 숨결이 제 피부에 닿았고 저는 공포에 질려 소리도 지르지 못했어요. 그의 한 손이 제 가슴을 향해 내려왔을 때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당하는 건가? 하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박 과장님이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자 김일봉이 흠칫 놀라 제 위에서 물러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구석으로 달려갔어요. 온몸이 떨리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죠. 박 과장님이 김일봉을 다른 방으로 데려간 후 저를 불렀어요. 최 간호사 내 방으로 와보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의 방에 들어서자 그가 말했어요. 방금 말이야. 그럴 때 좀 잘 받아주라고. 내가 눈치 없이 너무 일찍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우리 왕자님이 욕망을 풀 시간을 좀 정기적으로 정해야겠죠. 네. 하지만 과장님, 이건 너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말을 잘랐어요. 최 간호사, 자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고 있나? 이건 우리 조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야. 자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과장님,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이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최 간호사 조심해. 지금 왕자님 보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어. 내가 말했지 특별한 분이라고. 자네가 지금 하는 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고 있나? 이건 반역이야. 자네와 자네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죠. 어머니, 아버지, 동생. 그들이 저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과장님 제발. 저는 흐느끼며 애원했다. 김일봉을 모시는데. 고충은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위대하신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야 해. 이건 우리의 영광스러운 의무야. 생각을 바꿔 영광스럽게 하려고 알겠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무언가가 부서져 내리고 있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멍하니 방만 바라보았어요. 온몸에 그때 그 촉감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광경에 제 몸을 미친 듯이 때려보았습니다. 구역질이 나고 숨이 막혀 왔죠.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충성일까? 그때 문득 철순 동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 걱정 어린 눈빛.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고. 누군가에게 이 고통을 털어놓아야 한다고.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뭔가 변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철순 동무를 만났어요. 병원 뒤편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라 아무도 없었어요. 철순 동무는 항상 그랬듯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번엔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걱정과 긴장감이 뒤섞인 듯했죠. 현주 동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철순 동무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철순 동무,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순 동무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김일봉의 존재, 그의 행동 그리고 오늘 있었던 끔찍한 일까지. 말을 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철순 동무는 충격받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할 수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고 가족들에게 해가 갈까봐. 제 말에 철순 동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겠어, 소연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어.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철순 동무, 나 탈북하고 싶어요. 순간 철순 동무의 얼굴이 굳어졌고, 현주 동무,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너무 위험해.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살 순 없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철순 동무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갈등이 서려 있었죠. 현주야, 내가 널 보위부에 보고해야 할지도 몰라. 그의 말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철순 동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꼴을 당하며 일을 했다니. 철순 동무가 저를 부서져라 껴안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해 현주야.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먼 발치에서 지켜보기만 했어. 그의 품 안에서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잠시 후 철순 동무가 저를 살며시 떼어놓고 말했어요. 현주야,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야. 한번 결심하면 돌이킬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철순 동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알겠어. 내가 계획을 세워볼게.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해. 그동안 너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그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죠. 다음 날부터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탈북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김일봉을 대할 때마다 전보다 더 조심했어요. 그의 눈빛 손길 하나하나가 저를 불안하게 들었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죠. 박 과장님의 눈치도 살펴야 했어요. 그는 여전히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거든요. 최 간호사, 요즘 좀 달라 보이는구만. 무슨 일 있나?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과장님, 그저 피곤해서 그래요. 매일 밤 철순 동무와 짧은 만남을 가졌어요. 그는 조금씩 탈북 계획을 알려주었죠. 국경 경비가 느슨해지는 시기가 있어. 그때를 노려야 해. 중국에 연락책이 있어. 그쪽에서 도와줄 거야.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해. 이 모든 정보를 들으면서 저는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대로 살아갈 순 없다는 생각에 계속 전진할 수밖에 없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철순 동무가 드디어 말했어요.
준비됐어, 현주야, 이번 주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요동쳤어요.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마지막 근무일, 저는 병원을 둘러봤어요. 이곳에서의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좋은 기억보다는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퇴근 시간 김일봉이 저를 불렀어요. 누나, 내일도 와요? 그의 질문에 저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일봉아, 내일 보자. 집에 돌아와 짐을 꾸리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이곳에서의 모든 기억들 모두 뒤로. 한 채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죠.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순 없었어요.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시간이 온 거예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두렵지만 이젠 꼭 해내야 해. 새벽 3시 철순 씨의 조용한 노크 소리에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들고 나왔죠. 철순 씨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국경을 향해 달렸어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죠.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행히 철순 씨의 위조된 서류 덕분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죠. 새벽녘 강가에 도착했어요.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죠. 언제 총소리가 들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옥죄었습니다. 현주 씨, 제 손을 꼭 잡아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철순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강을 건넜어요. 물살이 생각보다 깊어서 몇 번이나 휩쓸릴 뻔했죠. 하지만 철순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중국 땅에 발을 들였을 때 저는 참았던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안도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걸 알았죠. 우리는 쉴 새 없이 달렸어요.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를 만나 라오스로 향했고 그곳에서 다시 태국으로 넘어갔어요. 태국에서의 난민 신청 과정도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어요. 그리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철순 씨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우리는 함께 힘든 여정을 해냈고 이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된 거죠. 우리 정말 해냈네요. 철순 동무하니 철순 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순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현주 씨, 우리가 해냈어요. 그 순간 김일봉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그의 징그러운 행동들, 그가 주었던 공포와 고통, 이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의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정착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새로운 환경, 낯선 문화 그리고 북한에서의 기억들, 모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했죠. 하지만 철순 씨가 있어 견딜 수 있었어요.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했어요. 작은 예식이었지만 그 어떤 날보다 행복했죠.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를 할 때 우리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어요. 현주 씨, 이제 우리 새 삶을 시작해요. 철순 씨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철순 씨,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행복 속에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북한에 남겨진 부모님과 동생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느 날 밤 저는 철순 씨에게 물었어요. 철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현주 씨,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돈을 모아보자고요. 언젠가 기회가 오면 가족들도 구해냅시다. 그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 말에 저는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겠다고 부모님과 동생을 구해내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는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고 철순 씨는 경비 일을 시작했죠. 힘들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드디어 취업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받은 월급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일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제대로 된 제 돈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작은 승리의 과정에서 철순 씨가 해주는 응원은 참 소중합니다. 현주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철순 씨가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철순 씨, 당신이 있어서 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삶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활짝 펴진 것 같은 행복한 나날입니다. 북에 있는 가족들만 남쪽으로 데려올 수 있으면 정말 완벽하겠죠. 매일 밤 가족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며 저희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북한에서의 기억이 악몽처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김일봉에 관련된 기억들은 여전히 저를 떨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제는 철순 씨가 옆에서 저를 꼭 안아주며 위로해줘요. 그의 품 안에서 저는 안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희는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 대한민국에 감사하며 언젠가 부모님과 동생들을 자유의 땅으로 모셔올 수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